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임고은입니다. 오늘은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ADHD인 것 같아요 하고 오셨는데 막상 ADHD가 아닌 경우, 또는 반대로 다른 걸로 왔는데 실상은 ADHD였어요 라고 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부모님은 우리 ADHD인 것 같은데 확실하게 검사를 받고 싶다 해서 오시는 경우에 가장 대부분은 그냥 아이의 기질이 굉장히 자유로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은 기질 검사에서 자극추구 성향이 높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새로운 거 좋아하고 호기심도 많고 좀 충동적이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얘기해주는 규칙 지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굉장히 호불호 강하고 고집도 세고, 이런 아이들,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특히 초등 저학년 때는 ADHD인가 하고 많이 오해를 받고 검사를 하러 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리지만 ADHD는 실제로 신경 발달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질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막상 검사해봤더니 ADHD가 아니면 부모님들이 그럼 우리 애가 왜 이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아이의 기질을 이해를 하고 이제 기질에 맞는 훈육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리면 대부분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그냥 타고난 성향이 이래서 그렇지 문제가 있거나 엄마 말을 일부러 안 들으려고 하는 거거나 게으르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이해만 하게 돼도 아이들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로는 감별하는 거는 물론 이제 검사를 해서 확실히 ADHD가 아닌 거를 확인을 하면 가장 좋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보면은 막상 학교 적응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학교에 반에 적게는 20명, 많게는 30명 이상 이렇게 있는 학교들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매번 지적받으면서 문제가 되는 아이들이 있죠. 근데 이제 학교에서 크게 튈 정도로 문제가 있지는 않은데 엄마 아빠 눈에는 좀 애가 부산해 보인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ADHD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랑 놀이하는 거에 큰 어려움이 없고, 그 다음에 한 해 한 해 가면서 아이가 좋아지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런 아이들은. 그래서 제가 앞서도 몇 번 말씀드리지만 만 12세 6학년 생일이 지나면 이렇게 전두엽이 발달하면서 사고력이나 자기조절력이 생기게 되는데, 꼭 그때까지가 아니더라도 한 4학년쯤 되면 아이가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히고 규칙도 좀 지키게 되면서 이제 충동적이거나 부산한 모습들이 많이 줄게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도 조금 좋아지는 면이 있다, 그러면 ADHD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ADHD인 것 같아서 검사를 하러 왔는데 검사상으로는 괜찮은데 이제 그럼 산만하고 충동적인 거는 왜 그럴까 하는 경우에 두 번째 이슈로 정서적인 문제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앞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아이가 불안이 높거나 우울감이 높은 경우에는 산만해지거든요. 사실 집중을 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정서적인, 인지적인 에너지를 많이 써야 돼요. 속도도 높일 수 있어야 되고 확 몰입하려면 우리도 마음이 산란하면은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ADHD인 것 같아요 하고 오셨지만 불안이 높던지 아니면 우울감이 있던지 이런 경우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실제로 검사할 때도 산만해요. 왜냐하면은 이런 식의 웩슬러 검사를 하거나 주의집중력 검사를 하는 게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검사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가거나 하면 아이가 막 갑자기 의자에 일어났다 앉았다 한다든지, 막 갑자기 벽을 본다든지 벽을 막 만진다든지, 아니면 뜬금없이 다른 이야기를 한다든지 중간에 멍해진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산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불안하고 우울감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실제로 제가 보통 부모님한테 얘가 산만해질 때는 마음이 힘들 때다 라고 보통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아이가 좀 산만해 보인다, 그럼 얘가 주로 어떤 상황에서 힘든지를 알고 계시면 이제 상황을 좀 살피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아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그런 산만함이 많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질이 좀 자유로운 아이, 그 다음에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ADHD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반대로 ADHD인데 부모님들이 검사를 하고 나서 어머 우리 애가 ADHD인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조용한 ADHD죠. 저희가 이제 ADHD라고 하는 게 충동성이 높은 것도 있지만 부주의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과잉행동이나 충동성은 없는데 부주의한 것만 높은 아이들이 실제로 초등 저학년 때는 ADHD 이런 거인지 전혀 모르세요. 대신에 주로 오시게 되는 이유가 수업 시간에 너무 멍해진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물건을 너무 자주 잃어버려요,
있고요. 금방 얘기했는데 기억을 잘 못해요. 소위 좀 자주 멍 때린다, 이렇게 갑자기 멍해진다,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용한 ADHD인 아이들은 공격성이나 충동성이 없기 때문에 초등 저학년 때 흔히 ADHD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시기에는 아이가 조용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 초등 고학년 올라가면서 학습량이 많아지면서 이제 이 나이에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거에 잘 못 따라가서 그냥 혹시 다른 문제가 있는지 검사하러 왔다가 ADHD 때문이었구나 하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경우와 반대로 실제로 그냥 우리 애가 사춘기 우울인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한다든지 안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한다든지 항상 기운이 없어 보인다든지, 그래서 심리검사하고 싶다고 왔는데 막상 검사를 해봤더니 물론 심리적인 문제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ADHD 때문이었구나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ADHD 자체가 감각과 관련된 이런 신경 발달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보니까 대부분 ADHD 아이들이 시각이나 청각에 예민해요. 그리고 이제 시각이 예민한 애들은 후각도 예민하고, 청각이 예민한 애들은 촉각이나 미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냥 예민하고 까다로운 아이라고만 생각했지 ADHD인지는 모르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유난히 예민해요 하고 검사를 했는데 막상 ADHD 때문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지능 ADHD. 지능이 굉장히 높은 아이들은요, 자기가 어느 정도 필요하면은 집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고지능인 아이들은 지능으로 자기의 부주의한 거나 아니면은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를 극복해요. 그래서 실제로 청각주의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시각적인 거를 막 써가지고 그거를 보상을 한다든지, 혹은 시각주의력이 떨어지는 애들은 소리를 내서 청각주의력으로 이거를 보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각, 청각 주의력이 다 안 좋은 아이들도 다른 이제 장기 기억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극복을 한다든지 해서, 고지능인 아이들은 ADHD가 잘 지능의 보호 효과로 인해서 실제로 ADHD인데도 어릴 때는 진단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아무래도 ADHD 아이들은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고 많이들 알고들 계시기 때문에 아이가 당장 성적이 잘 나오고 학교에서 학습적인 거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도 ADHD는 아닐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아주 고지능의 ADHD인 아이들은 지능 자체는 높지만 실행 능력이나 단순 반복하는 거가 원활하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로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능이 높은 경우의 아이들도 ADHD가 아무래도 진단이 좀 늦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DHD인 것 같아서 왔는데 막상 ADHD가 아니고 기질이나 정서 문제인 경우, 아니면은 다른 걸로 왔는데 너무 아이가 예민하다든지 이런 걸로 왔는데 막상 이게 ADHD 때문이었구나 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